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너무 신경 썼더니 지친다. 섬세 씨가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편하게 사는 방법. (3장)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기술. 섬세한 사람이 잘 빠지는 최대의 함정은? 이 장에서는 섬세한 사람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인간관계의 비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섬세한 사람의 세심함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바로 느끼는 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너무 잘 느끼다 보니 지나치게 배려하느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해 혼자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섬세한 사람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의 감수성 차이를 알고 부담이 가지 않게 접근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으면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각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편해진다. 방금 섬세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안다고 썼습니다. 단정적으로 썼지만 실은 섬세하지 않은 사람과 나는 감성이 다르다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은 섬세한 사람에게 최대의 함정은 상대의 모르겠다라는 감각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섬세한 것 같다고 어렴풋이는 알아차려도 자신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상대에게는 없다는 걸 거의 실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갖고 있는 감각이 상대방에게는 없는 게 아닐까? 섬세한 사람이라면 제발 이 의문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타자를 보는 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의 감각의 차이는 섬세한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섬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섬세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섬세한 사람은 특히 느끼는 힘이 강하여 상대도 자신과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가 섬세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이 깨지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요. 부모님에게 너를 잘 모르겠어 라는 소리를 들었던 내 경험. 섬세한 사람의 감각을 섬세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한 예로서 나 자신의 체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님은 다정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짜증을 내면 저는 엄마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덩달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엄마의 심기가 불편한 날은 저녁 준비를 할 때면 내 방에 있어도 도마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회의에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알 수 있어서 그 도마 소리가 싫어 라고 부모님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앗? 하고 마주 보더니 도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 우리 집이 목조라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목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물어물 엄마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도마 소리로 엄마의 기분을 느꼈다고 말하려 하였으나 엄마와 아빠는 의아해하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왜 말이 통하지 않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심기가 불편했던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목조로 지은 집 탓으로 돌린 것일까? 내 설명 방식이 나빴을까?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나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하면 바로 소리로 드러나서 그게 고통이었는데 아빠도 엄마도 정말로 잘 모르는구나. 애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깨달은 때는 그 일이 있고 수년 후였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내 감각이나 기분을 통 이해하지 못했다니.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후에 부모님이 모르겠어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넌 잘 모르겠어.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난 모를 리가 없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느끼는 이 감각이 정말로 없는 거구나. 말 그대로 모르는 거였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쓸쓸함을 느끼고 깊은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자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고민하는 일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섬세한 감각과 타협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살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것은 그것대로 따뜻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며 고민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가진 감각이 없거나 많지 않아서인지도 모릅니다. 상대와 나의 차이를 알고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편안한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낼수록 나에게 맞는 사람이 모이고 편안해진다.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 상대,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상대와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일단은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자신을 억누르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껍질에 맞는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가령 사실은 성격이 아주 느긋한 사람이 직장에서는 조금 무리를 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부지런히 처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참 부지런해서 좋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섬세한 사람 본인은 자신의 부지런한 일 처리가 평가받는다고 느낌으로 느긋한 나는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쉬지 않고 일을 해내고 그럴수록 점점 부지런한 당신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주변에 모이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사이 진정한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받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지런함은 나보다 상대를 우선한다. 마음대로 하고픈 마음을 억누른다라는 말로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심을 억누르고 상대를 우선하면 자신을 우선하는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우선하는 당신만 인정받게 되고 자신의 의견이나 느끼는 감정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점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껍질에 맞는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변화. 그러면 이러한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하에서 섬세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낼수록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모여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상대의 기분을 우선했던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기쁠 때나 싫을 때나 솔직하게 표정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만의 의견을 가진 당신이 좋아요. 감정이 풍부한 당신이 좋아요. 라며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되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어서 점점 자기답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태까지 강하게 자신을 억누르고 상대를 우선해온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때로는 친구가 부를 때 거절함으로써 부르면 거절하지 않는 당신, 무엇이든 부탁하면 들어주던 당신을 좋아하던 사람이 떠나갑니다. 당신의 껍질을 좋아했던 당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남으로써 일시적으로 고독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얼굴에 드러내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며 지내는 동안에 반드시 너가 좋아, 당신도 멋지네 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가족, 여태까지 맺어온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줘서 기뻐 라고 당신의 기분과 의지를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을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면 이렇듯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느긋하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면 용기를 내서 퇴근하는 길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하고 싶은 걸 말해본다거나 누가 뭔가를 하자고 부르면 오늘은 시간이 안 돼요 라고 거절해보세요. 처음에는 말을 해버렸네. 거절해도 괜찮을까? 라고 마음이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등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전하는 것도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니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기분을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누군가가 짜증을 내면 바로 눈치챕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선수입니다. 자꾸만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려서 괴롭다는 상담을 받고 저는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렸다면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말로 그럴까? 답을 맞춰봐야 합니다. 답을 맞춰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아차린 게 정말로 맞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억측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알 수 있다는 느낌이나 예상이 의외로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표정과 몸짓, 목소리 톤, 말없이 컴퓨터를 칠 때 나는 키보드 소리. 섬세한 사람은 작은 정보를 끼워 맞춰서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화가 났나? 짜증이 났다. 라는 상대의 감정뿐입니다. 상대가 왜 지금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라는 감정의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감정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추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점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가령 나는 일을 늦게 해 라고 생각하면 상사가 짜증이 났을 때 내가 일을 늦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채감을 느끼면 상대가 화를 내거나 심기가 불편한 이유를 내 탓이다 라고 돌리게 됩니다. 자기 탓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도 내 탓인가? 라고 고민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추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렇다고 화가 난 상사에게 화나셨습니까? 제가 일을 못해서인가요? 라고 물으려면 아무래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평소에 미리 파악해 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 누군가 밥이나 차를 먹으러 갈 때 그거 맛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령 친구와 차를 마실 때 첫 번째, 상대가 마시고 있는 음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상한다. 맛있다, 보통, 맛없다, 뜨겁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확인한다. 한마디면 오케이. 그 홍차 맛있어? 응, 아, 땡땡해. 세 번째, 상대의 대답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는지 확인.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의외로 알 수가 없구나. 내 예상은 의외로 맞지 않는구나 라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은 의외로 맞지 않는구나 라고 알게 됨으로써 주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상사가 심기가 불편해 보이네. 내 탓인가? 라고 생각해도 하지만 이 느낌 의외로 맞지 않을 수 있어. 상사는 분명히 화가 난 것 같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자기 탓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시도해본 내담자들로부터 주변 사람이 심기가 불편해 보여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을 자기 안에 만든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에도 제가 있을 곳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있을 곳이 없다. 그건 사실 자기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하면 섬세한 사람은 세상 전체에서 소수파에 해당합니다. 같은 감각을 지닌 사람이 적은 만큼 아무래도 상대에게 깊이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심하게 외로움을 느끼다가 자신의 감각과 기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모든 걸 알아주길 바라, 모든 걸 받아주길 바라 라며 상대 안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다채로운 면과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과 사고와 과거를 자기 안에 모조리 집어넣을 수 없듯이 상대 안에 자신의 모든 걸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은 자기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탓하기보다 아, 힘들어. 여태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고 위로하고 달래줍니다. 자기 안에 자신이 있을 곳을 만들고 자기 편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요령을 설명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